대선 후보 지지도는 지난주 리얼미터는 네. 1위 반기문, 2위 문재인, 3위 이재명이었는데 어떻게 좀 바뀌었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표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5.5%포인트 오른 28.5%로 1위로 나타났고요. 1위 자리 다시 탈환. 반기문 전 총장이 3.1%포인트 하락한 20.4%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예. 이재명 시장이 10.2%로 1%포인트 빠진 수치를 기록했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6.7%로 예.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빠졌고요. 그 뒤로는 안희정, 박원순 이런 순이군요. 네. 문재인 28.5, 반기문 20.4, 이재명 10.2, 네. 안철수 6.7, 안희정 5.8, 박원순 4.7. 보면은 문재인, 반기문의 격차가 지난주보다 커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신년 여론조사가 대부분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는 결과들이 나왔고요. 맞아요. 뭐 일부 조사는 이제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또 어떤 조사는 굉장히 큰 격차로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편승 효과,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반기문 저 총장은 언제 귀국하겠다라는 발표까지 나오고 했는데도 떨어졌다는 거. 요거는 네, 여전히 23만 달러 금품수 의혹 보도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 네, 이제 귀국하면 입장을 이제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정적 보도가 많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역시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좀 추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이 안철수, 안희정인데 네. 안철수 6.7, 안희정 5.8.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빠지고 안희정 지사는 지난주보다 오르면서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가까워졌네요. 그렇습니다. 격차가. 안철수 전 대표는 특히 호남에서 많이 빠진 게 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뼈아플 수 있는데요. 호남에서 지지율이 문재인 전 대표가 1등이고 예. 그 다음이 이재명 시장이고요. 예. 뭐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반기문이 3위, 그다음에 안희정 4위, 5위가 박원순 시장. 잠깐만요. 지금 6위가 안철수 호남 전 대표. 얘기하신 네, 거예요? 호남에서 지지율입니다. 호남만 떼서 순서를 정했는데 문재인, 이재명 그다음 누구라고요? 문재인, 이재명, 반기문, 안희정, 박원순 다음이 안철수로 물론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 뭐 굉장히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의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네요. 측근의 원내대표 경선 패배 이후에 호남 중진들과의 갈등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좀 빠진 것 같고요. 반면에 안희정 지사는 최근에 언론 보도량도 많이 늘어났죠. 보도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네. 이제 이재명 시장하고 각세우고 그다음에 손학규 지사하고 각세우고 이러면서 보도량이 크게 늘었어요. 네, 그래서 4.2에서 5.8, 1.6%포인트 오르긴 한 겁니다만 그래도 5.8%, 5%를 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와 거의 1%포인트 안쪽으로 지금 붙었기 때문에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선 후보 지지도 살펴봤고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됐을까? 그럼 궁금해져요. 네. 민주당 역시 문재인 전 대표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4.7%포인트 오른 38.4%였고요. 더불어민주당 38.4. 새누리당이 0.3%포인트 빠진 13.1%. 개혁보수신당이 4.4%포인트 빠진 12.9%. 국민의당이 11%로 0.6%포인트 빠진 수치였고요. 정의당이 4.7%로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더불어민주당 38.4, 새누리당 13.1, 개혁보수신당 12.9, 국민의당 11, 정의당 4.7. 네. 지난주하고 그 전주하고 개혁보수신당, 개보신당 이렇게 부르면 안 된대요. 개혁보수신당하고 새누리당이 2위하고 3위였거든요. 네. 이번에 자리 바꿨네요. 거의 뭐 지금 동률로 봐야 될 것 같은데 13.1대 12.9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 마찬가지로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 보수신당 지지율이 뭐 대체로 3위로 나타났습니다.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벤션 효과나 아니면 탈당이 추가적으로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들이 좀 약화된 건데요. 근데 다만 대구 경북 지역을 따로 띄어서 보면 TK만 보면 거기에서는 개혁보수신당이 21.3%, 새누리당이 16.5%, 한 5%포인트가량 보수신당 지지율이 높아졌습니다. TK에서는. 네, 지난주에는 새누리당이 1등이었는데 지금은 아까 행간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이 새누리당이 자중질환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민주당보다도 그 낮은 수치를 새누리당이 기록했습니다. TK에서는. 그럼 영남권 전체 지지율로 봤을 때 역시 새누리
개혁보수신당 이런 순이고요. 전체로 봤을 때 부산 경남에서는 여전히 새누리당이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만 보면 영남 전체로 보면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남으로 가보죠. 아까 호남에서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이 조금 놀라웠는데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25%를 기록해서 38.6%를 기록한 민주당보다는 13.6%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국민의당. 네네. 개혁보수신당은 호남에서는 4.8%로 약세였고요. 예. 새누리당도 5.7%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가 갑자기 빅이슈로 떠올랐어요. 네.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을 지금은 만 19세인데 18세, 17세 이 정도로 낮추자. 이게 만약 낮춰지면 바로 이번 대선부터 적용이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법 개정이 되면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CBS 의뢰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실시를 해봤죠. 네, OECD 회원국 가운데 선거 연령 하한을 18세 이하로 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예. 또 오스트리아 등 6개 나라는 16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세도 있어요? 네, 심지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연령 하한을 낮추자는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 예.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긴급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는데요. 최근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나 17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어떻게 묻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찬성 의견이 46%로 나타났고요. 반대 의견이 48.1%로 나타나서 예상보다는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오차 범위가 나타났습니다. 얼마인데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니까 지금 격차가 2.1%포인트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렇군요. 46%가 선거 연령 하향 찬성, 네. 48.1%가 반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심플하게 던진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디가 지지하고 어디가 뭐 안을 냈고 이런 거 다 네. 빼고 질문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소개해드린 OECD 뭐 회원국의 현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했다면 찬성이 더 높게 나타났을 수도 있는데 그래요?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반대 의견이 2.1%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 연령별로 한번 보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관심의 대상 연령별 찬반 의견인데 60대 이상과 50대에서는 하향 조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았고요. 나머지 20, 30, 40대는 찬성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는데 의외로 20대에서 그 격차가 크진 않았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48.9%가 찬성, 예. 40.9%가 반대. 그래서 대략 뭐 10% 미만의 격차가 나타났었는데 왜 그럴까? 20대의 40.9%가 반대예요? 저희가 작년 9월에 모병제 관련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20대가 예. 징병제 유지 의견이 모병제보다는 높긴 했습습니다만 격차가 크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두 가지 이유를 꼽고 싶은데 하나는 어렵게 얻은 우월적 지위에 대한 그런 차별 심리가 작용한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게 지금 이제 20대를 네. 부터 지금 투표하고 있는 거를 10대로 내리자고 네네. 하는 거니까 20대들은 아니 우리는 못했는데 그렇죠. 이런 걸 수도 있다. 또 하나는 고등학생이 이제 선거 참여를 하게 되면 예. 교육적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공부에 매진해야 되는. 특히 이제 5, 60대 어르신들이 이런 그런 생각을. 응답을 한 거 보면 애들이 뭘 알아 또 이런 생각을 네, 하실 영향을 수도 미친 있어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네, 오늘의 조사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조사했고요. 전화 면접과 스마트폰 앱, 유무선 RDD 방식 혼용이었습니다. 전체 1,520명 응답을 했고요. 응답률은 21.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선 후보 지지도는 지난주 리얼미터는 네. 1위 반기문, 2위 문재인, 3위 이재명이었는데 어떻게 좀 바뀌었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표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5.5%포인트 오른 28.5%로 1위로 나타났고요. 1위 자리 다시 탈환. 반기문 전 총장이 3.1%포인트 하락한 20.4%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예. 이재명 시장이 10.2%로 1%포인트 빠진 수치를 기록했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6.7%로 예.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빠졌고요. 그 뒤로는 안희정, 박원순 이런 순이군요. 네. 문재인 28.5, 반기문 20.4, 이재명 10.2, 안철수 6.7, 안희정 5.8, 박원순 4.7. 보면은 문재인 반기문의 격차가 지난주보다 커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신년 여론조사가 대부분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는 결과들이 나왔고요. 맞아요. 뭐 일부 조사는 이제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또 어떤 조사는 굉장히 큰 격차로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편승 효과,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반기문 총장은 언제 귀국하겠다라는 발표까지 나오고 했는데도 떨어졌다는 거. 요거는 네, 여전히 23만 달러 금품수 의혹 보도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 네, 1.6% 포인트 오르긴 한 겁니다만 그래도 5.8%, 5%를 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와 거의 1% 포인트 안쪽으로 지금 붙었기 때문에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선 후보 지지도 살펴봤고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됐을까? 그럼 궁금해져요. 민주당 역시 문재인 전 대표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4.7%포인트 오른 38.4%였고요. 더불어민주당 38.4. 새누리당이 0.3%포인트 빠진 13.1%. 개혁보수신당이 4.4%포인트 빠진 12.9%. 국민의당이 11%로 0.6%포인트 빠진 수치였고요. 정의당이 4.7%로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더불어민주당 38.4, 새누리당 13.1, 개혁보수신당 12.9, 국민의당 11, 정의당 4.7. 네. 지난주하고 그 전주하고 개혁보수신당, 개보신당 이렇게 부르면 안 된대요. 개혁보수신당하고 새누리당이 2위하고 3위였거든요. 네. 이번에 자리 바꿨네요. 거의 뭐 지금 동률로 봐야 될 것 같은데 13.1대 12.9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 마찬가지로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 보수신당 지지율이 뭐 대체로 3위로 나타났습니다.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벤션 효과나 아니면 탈당이 추가적으로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들이 좀 약화된 건데요. 근데 다만 대구 경북 지역을 귀국하면 입장을 이제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정적 보도가 많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좀 추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이 안철수 안희정인데 안철수 6.7 안희정 5.8.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빠지고 안희정 지사는 지난주보다 오르면서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가까워졌네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특히 호남에서 많이 빠진 게 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뼈 아플 수 있는데요. 호남에서 지지율이 문재인 전 대표가 1등이고 그 다음이 이재명 시장이고요. 뭐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반기문이 3위, 그다음에 안희정 4위, 5위가 박원순 시장. 잠깐만요. 지금 6위가 안철수 호남 얘기하신 거예요? 호남에서 지지율입니다. 호남만 떼서 순서를 정했는데 문재인, 이재명 그다음 누구라고요? 문재인, 이재명, 반기문, 안희정, 박원순 다음이 안철수로 물론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 뭐 굉장히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의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네요. 측근의 원내대표 경선 패배 이후에 호남 중진들과의 갈등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좀 빠진 것 같고요. 반면에 안희정 지사는 최근에 언론 보도량도 많이 늘어났죠. 보도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이제 이재명 시장하고 각세우고 그다음에 손학규 지사하고 각세우고 이러면서 보도량이 크게 늘었어요. 네, 그래서 4.2에서 5.8 정이 되면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CBS 의뢰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실시를 해봤죠. 네, OECD 회원국 가운데 선거 연령 하한을 18세 이하로 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또 오스트리아 등 6개 나라는 16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세도 있어요? 네, 심지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연령 하한을 낮추자는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긴급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는데요. 최근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나 17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의견이 46%로 나타났고요. 반대 의견이 48.1%로 나타나서 예상보다는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오차 범위가 얼마인데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니까 지금 격차가 2.1%포인트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렇군요. 46%가 선거 연령 하향 찬성, 48.1%가 반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심플하게 던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디가 지지하고 어디가 뭐 안을 냈고 이런 거 다 빼고 질문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소개해드린 OECD 뭐 회원국의 현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했다면 찬성이 더 높게 나타났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 2.1% 따로 띄어서 보면 TK만 보면 거기에서는
개혁 보수신당이 21.3%, 새누리당이 16.5%, 한 5%포인트가량 보수신당 지지율이 높아졌습니다. TK에서는. 네, 지난주에는 새누리당이 1등이었는데 지금은 아까 행간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이 새누리당이 자중질환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지율이 민주당보다도 그 낮은 수치를 새누리당이 기록했습니다. TK에서는. 그럼 영남권 전체 지지율로 봤을 때 역시 새누리, 개혁보수신당 이런 순이고요. 전체로 봤을 때 부산 경남에서는 여전히 새누리당이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만 보면 영남 전체로 보면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남으로 가보죠. 아까 호남에서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이 조금 놀라웠는데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25%를 기록해서 38.6%를 기록한 민주당보다는 13.6%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국민의당. 네네. 개혁보수신당은 호남에서는 4.8%로 약세였고요. 새누리당도 5.7%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가 갑자기 빅이슈로 떠올랐어요. 네.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을 지금은 만 19세인데 18세, 17세 이 정도로 낮추자. 이게 만약 낮춰지면 바로 이번 대선부터 적용이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법